대구 성평등 교육조례를 발의한 이진년 대구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신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특정 꼴통 기독교 집단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동영상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노사모의 적극적인 활동가였으며 열린우리당과 유시민의 개혁당을 거친 이진년 대구시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대구 성평등 교육조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정 꼴통 기독교 집단이라고 발언하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요게 제3의 성까지 이렇게 보여서 왜냐하면 아닌가요? 교회 다니는 네. 사람들, 특히 네, 특정 꼴통 기독교 집단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앞서 네. 나가서서 얘기하더라고요. 제 특정 집단으로 보여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접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신 거 아니라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은 네. 지금 시기가 똑같네요. 모른 척 하지 저는 마시고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교회 네, 다니시는 네. 거 아니신가 정말 다행이다. 네네네. 좀 더 제가 이제 저는 아이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요즘 늘 학생 그렇게 얘기해요. 그 건조대나 집단들도. 아니 저는 학생 진짜 저희 딸 딸이 가진 네네네. 딸 누구 가진 엄마입니다. 뭐 합니다. 아, 네네네네네. 이러면서 뉘앙스가 똑같아서 제가 그리고 지금은 이번 이진년 대구시 의원의 기독교에 대한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 대구 지역의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고 또 엘림 아동가족 상담연구소장이시자 교도소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을 맡고 인성교육도 하고 계시는 이선영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대구 지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저희는 시의회에 또 그리고 시민으로서 대구 시민으로서 그렇게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대구 시민인데 네. 저희에게 돌아온 거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저희는 듣게 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도 아프지만 이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을 아픈 그 이상의 어떻게 시의회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대구 시민에게 이런 식의 발언을 할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뭐 이런 것들 혹시 나오고 있는 거 있나요? 각 그 기관마다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뭐 정말 저희들을 보고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여러 다양한 뭐 학부모 단체나 또 뭐 그 기독교 교육 단체나 이런 데서 좀 연대를 해서 네. 지금 계속 오는 중이고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성평등 교육조례가 뭐 반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저희 그 대구광역시 교육청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라고 해서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시의원께서 발의했던 그 의도는 뭐냐면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이나 또 학교 내 성범죄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면서 지금 교육 구성원들의 성평등 교육 강화와 또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높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을 모든 유치원부터 모든 학교 기관에 각 학교 급마다 교육을 하고 또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많은 이 교도소 수용자들 중에 성범죄자들, 이제 수용자들을 만나면서 교화를 시키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들에게 어떤 단순한 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 교육이나 그리고 어떤 정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기본적인 그 도덕관념 그런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나 성교육 강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러한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그 조례 자체에 뭐 심각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조례를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하여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자 이렇게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조례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요. 그 헌법상 저희 나라는 분명히 양성평등. 이 양성평등이라면 성을 두 개로 남성과 여성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당연한 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따른다고 했지만 모든 조례에서는 성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요. 벌써 2020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이라고 해서 그 성인지 감수성이나 뭐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 사이에 또 뭐 성폭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벌써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더 강화를 하겠다고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다 발표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저희는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한다고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학부모에게 성평등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대구는 그 학부모 역량개발센터라는 게 2008년부터 세워져서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학부모 교육을 기본 교육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서요. 각 학교 급에 따라서 부모 역할 및 또 학교 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뭐 인문학 교육 이런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그 전문 강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전문 강사들이 벌써 다 교육을 받고 아주 이렇게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는 그 성평등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인력을 또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똑같은 조례를 받아와서 정말 단락 몇 건만 막 바꿔가지고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대구 실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학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아주 성중립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한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성 정체성이 명확해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거는 성 명확성을 배워야 하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성 중립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한 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예민한데 지금 이 의원이 아주 나쁜 조례죠. 그리고 상위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아주 엉뚱한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서 지금 대구 쪽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좀 말은 이제 양성평등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 속이면서 사람들을 이제 시민들을 속이면서 그 네. 내용은 자체는 성평등을 이제 조장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그 강사들은 아마 그쪽에서 교육받은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아마 인력풀을 또 아마 구성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서울 쪽에는 벌써 그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벌써 시작을 이렇게 교육 계획안이 다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우리 지금 대구에서도 이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죠. 그리고 이게 N번방 사건과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교육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이 의원이 특정으로 이제 기독교 집단을 이렇게 딱 해서 혐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도 뭐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혐오 발언 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그 전에 뭐 기독교 발언을 혐오했는 발언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네. 이분이 저번에 어떤 또 다른 조례를 시민 조례 관련돼서 무슨 조례를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 또한 그 많은 학부모님들의 반대로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사실 제 주변에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이걸 반대를 같이 하세요. 네. 같이 하시는데 뭐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오픈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저도 이거 지금 인터뷰 하기 전에 제 주변에 혹시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과도 잠깐 또 통화를 하게 돼서 여쭤봤더니 아 이건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들이 남자로 잘 컸으면 좋겠고 우리 딸이 여자로 잘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성평등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꾸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교육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거제도였어요. 거제도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아이들이 못 가고 그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모님께서 거제도에 있는 모 초등학교 5학년 이 학습 영상에서 어떤 아버지께서 가사 일을 너무 돕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청소기로 아버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양성평등, 성평등, 그 다음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아이들에게 이런 식의 교육을 시켜야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부터 부모들 그리고 성범죄자들 이렇게 만나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이제는 성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면 특히 10대 청소년들은요. 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뭐 피임, 낙태, 음란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네. 그리고 뭐 가정 그러면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데이트 폭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러한 긍정적이고 뭐 소망 있고 아름다운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폭력적인 단어에 지금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됐고 네. 이것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었나. 그래서 저희 입장은 지난 거의 10년 동안 성인지 감수성을 저렇게 외치고 성평등을 외쳐서 지금 사실 성교육이나 성문화센터 그런 교육들을 저희 기독교적인 색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그날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정말 이 교육에 관련된 거는 교육을 전공하고 최소한 아동 발달의 어떠한 그런 심리 상태도 공부도 좀 하고 교육 현장에서 몸담고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교육자의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 학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좀 발의를 하면 부모님들은 믿지 이 교육의 현장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교육은 저희는 반대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냈었죠 어제. 네, 그러시구나. 네. 대구 지역이라면 좀 보수적인 지역인데 참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좀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부모님들이 어제 저희도 이제 나가서 이렇게 뭐 피켓도 들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했는데 저희 연구소에나 저희가 함께하지 않은 부모님들의 참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네. 기독교와 상관없는 분들도 응원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차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 거를 정말 저희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저도 그 발의를 하면서 참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건강한 가정 안에서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또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고, 또 이렇게 형제 간에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회복되면서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정상 가정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고 저희들을 또 비난을 하거든요. 그걸 이데올로기라 그래요? 네네. 정상 가정화를 뭐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참 혹할 수 있는 언어들을 참 네.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제가 이런 상담이나 또 강의를 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 정말 지금 필요한 거는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고, 또 그 권위는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정말 우리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잖아요. 네. 그래서 그 권위를 정말 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자녀를 책임감 있게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네. 또 학교에서는 또 학교 선생님들의 그 교권이 정말 존중받아서 또 그 권한을 가지고 또 책임감 있게 또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들은, 대구 지역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아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다시 서고, 그러면서 건강한 부모 아래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이 또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자녀들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정말 시대를 거슬러서 가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하다고 누군가는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네. 이야기를. 그런데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많은 성범죄자들을 만나고 또 그 수용자들 중에 저는 사실 초범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용자들은 성범죄로도 한 3, 4범 정도의, 그러니까 어쩜 보면 성중독자들이죠. 네. 성중독자들이고, 근데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솔직하게 물어봐요. 여자를 무시해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지 감수성을 외치는 자들은요, 그 남성이 여자를 무시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 범죄자의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자를 무시한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던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던 아이였다가 그 사람이 상처를 회복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성으로 드러나서 성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면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에서 누군가의 인격이 다시 회복되고, 조금 늦게 갈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들도 늘 반성하고 있고, 늘 공부하고, 또 늘 서로가 격려해주고 또 힘이 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네. 대구에도.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진년 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엠번방을 가지고 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다, 성평등 교육을 못 받았다, 이렇게 단편적인 걸로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인성교육, 교회에서는 신앙교육, 말씀 안에서 성교육, 가정교육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원이 그 문제의 정확한 본질과 원인을 잘 모르고
정치적인 아젠다로 이렇게 몰고 가서 이렇게 그냥 양성평등을 무너뜨리고 성평등의 개념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신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네. 네, 안 그래도 저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밤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나 또 이진현 시의원의 어떤 영상 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아, 이분은 자신의 어떤 그 당론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갈 길을 가는 거고요. 네. 저희들은 또 저희의 갈 길을 가는 거고, 아, 이제 저희들이 싸워야 될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싸우시고 좋은 결과 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진년 대구시 의원 이렇게 관련해서 또 저한테 여러 정보를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 자료 중에는 이제 낙검수 또 평화나무 지금은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김용민 씨와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꼴통 집단은 아닌가 보여. 성평등 교육조례에 반대하는 젠더에 대해 반대하면은 꼴통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된 거 잠시 찾아보면은 고교 시절에 종교조 선생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학생운동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떴다 이렇게 돼 있고 노사모 활동도 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당적으로도 있으셨고 유시민의 개혁당으로도 있으셨고 지금은 이제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과거에 이제 자신의 학력, 이력을 허위 과장 기재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만 원 벌금형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대구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제일 크게 터진 곳이 이제 대구시였는데 이 관련해 이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렇게 출석했었어요. 했는데 권 시장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라 이러면서 설전을 벌여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이 사태 때문에 힘드셨을 권 시장이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실신하는 소동을 일으켰던 의원이기도 하십니다. 보면은 뭐 어떤 생각과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잘 드러나시는 것 같고 본인은 성평등을 위한다, 차별을 금지를 원한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은 혐오하시고 자기와 다른 생각 가진 이들은 막 혐오하시고 꼴통이라 그러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교회 안에 좀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려고 하니 조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가진 분들이 좀 계시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자유 또 우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야 될 목소리는 분명하게 내면서 또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